어떤 물질을 먹였나요? 혈압약을 고구마에 뿌려서. 동기가 뭔가요? 장사 때문이에요. 저 개새끼들 때문에 내 장사가 망했어요. 사람들이 개를 보러 와서 춘자네 것만 사가고 내 건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개들을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전염만 없어졌어도 내가 시장 입구 자리를 차지했을 거예요. 점례야, 너 정말 그런 마음이었냐? 그래, 나는 평생 이 장터에서 장사했어. 근데 개 몇 마리 때문에 내가 뒷전이 되는 게 말이 돼? 시골 장터에서 벌어진 충격의 사건, 진돗개와 할머니가 지켜낸 진실이 마침내 드러납니다. 끝까지 보시면 눈물이 터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남해군 읍내 장터 골목에는 아침 일찍부터 상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싱싱한 배추 1,000원이에요. 고등어 방금 들어온 거예요. 하는 소리들이 겹치면서 하루 장사의 시작을 알리죠. 그 골목 한켠에서 박춘자 할머니는 천천히 좌판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올해 72살인 춘자는 허리가 구부정하긴 했지만 아직 정정한 편이었어요. 손에는 커다란 보자기 보따리를 들고 있었고 발밑에는 4마리의 진돗개가 꼬리를 흔들며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미 진돗개 1마리와 2달 된 새끼 3마리였죠. 어머, 춘자 할멈. 오늘도 저 강아지들 데리고 나왔네요. 건너편 좌판의 순덕이가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춘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이 녀석들이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심심해해서 말이에요. 그냥 데리고 나와서 바람도 쐬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좌판에는 직접 기른 배추, 무, 고구마, 그리고 집에서 담근 김치와 된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춘자의 물건들은 특별히 화려하지도 많지도 않았지만 정성이 깃들어 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배추잎은 싱싱하게 푸르렀고 무는 하얗게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춘자의 좌판 앞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선은 배추나 무가 아니라 바로 발밑에서 뒹굴고 있는 새끼 강아지들에게 향해 있었어요. 아이고, 이게 뭐예요? 얘들이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있나요? 젊은 아주머니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 새끼 강아지 하나를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강아지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아주머니의 손을 하찼어요. 어머머, 정말 순하네요. 우리 집 애가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할머니, 이 강아지들 분양하세요? 아니에요. 분양은 안 하고 그냥 키우는 거예요. 워낙 정이 들어서 말이죠. 춘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강아지 보자, 강아지 하며 춘자의 좌판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어미 진돗개는 사람들이 자신의 새끼들을 만지는 걸 조금 경계하는 듯 했지만 춘자가 옆에 있다는 걸 알고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새끼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즐기는 듯 더욱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배추 하나 주세요. 네, 1,000원입니다. 무도 하나만요. 네네, 800원이에요. 사람들은 강아지를 구경하다가 자연스럽게 춘자의 채소들을 사기 시작했어요. 강아지들 때문에 발걸음을 멈춘 사람들이 이왕 온 김에 하며 하나씩 집어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옆 좌판에서 똑같이 채소를 파는 윤점네 할머니였어요. 점네는 올해 70살로 춘자보다 2살 어렸지만 성격은 춘자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점례의 좌판에도 배추, 무, 고구마가 놓여 있었어요. 춘자네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죠. 오히려 조금 더 크고 좋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발길은 춘자 쪽으로만 향했어요. 점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도대체 저 개새끼들 때문에 장사가 안 되네. 아무리 봐도 내 배추가 더 싱싱한데 말이야. 점례는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며 자신의 배추를 만지작거렸어요. 정말로 그녀의 배추는 춘자 것만큼이나 싱싱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춘자의 좌판 주변에만 모여 있었어요. 엄마, 강아지 만져도 돼요? 그럼 조심히 만져봐. 한 가족이 와서 아이가 새끼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피어났어요. 할머니, 고구마도 좀 주세요.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요. 춘자는 기뻤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이 고구마는 정말 맛있어요. 직접 키운 거거든요. 점례는 이 광경을 보며 이를 꽉 물었어요. 자신도 직접 기른 고구마를 가져왔는데 사람들은 춘자의 고구마만 사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갈 무렵 춘자의 좌판은 거의 다 팔려나갔어요. 배추, 무, 고구마, 김치까지 모두 동이 났습니다. 반면 점례의 좌판에는 아직도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춘자야, 오늘 장사 잘 됐네? 옆 좌판의 영숙이가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 녀석들 덕분인 것 같아요. 춘자는 새끼 강아지 하나를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점례는 그 소리를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걔 때문에 장사가 잘 된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말이야. 해가 저물어갈 무렵 상인들은 하나둘씩 좌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춘자도 빈 바구니를 정리하며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4마리의 개들도 주인을 따라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춘자 할매. 다른 상인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춘자는 개들과 함께 천천히 골목을 나섰어요. 어미개가 앞장서고 새끼 3마리가 뒤따르는 모습이 정겨워 보였습니다. 그 뒤를 따라 점례도 자신의 좌판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씁쓸함과 질투심이 가득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든 내가 이겨보겠어. 점례는 속으로 다짐하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했습니다. 이렇게 남해군 읍내 장터의 하루가 마감되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작은 마을의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곧 큰 파란이 일어날 예정이었거든요. 윤점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집 개새끼만 없었어도 내가 이겼을 텐데. 도대체 걔가 뭐라고 사람들이 저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야? 점례의 집은 장터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단독주택이었어요. 남편은 작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1년에 한두 번 내려올 뿐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점례에게는 장터에서 파는 채소들이 유일한 수입원이었죠. 아니, 똑같은 배추인데 저 할망구 것만 사가고 내 것이 훨씬 더 싱싱한데 말이야. 점례는 팔리지 않은 배추를 냉장고에 넣으면서 푸념했습니다. 그 사이 춘자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개들에게 저녁밥을 주고 있었어요. 어미 진돗개와 새끼 3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밥그릇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고생 많았다. 덕분에 할머니 장사 잘 됐어. 춘자는 개들의 머리를 하나씩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새끼 강아지 중 가장 작은 놈이 유독 귀여워서 사람들이 그 녀석을 특히 많이 만져주었거든요. 너는 정말 복덩이구나. 사람들이 얼마나 예뻐해 주던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춘자는 여전히 매일 아침 개들과 함께 장터에 나왔고 사람들의 관심은 계속해서 강아지들에게 쏠렸어요. 점례의 속은 날이 갈수록 더 타들어갔습니다.
이봐요, 점례 할매. 요즘 장사가 안 되시나 봐요? 옆 좌판의 영숙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말이야. 저 개새끼들 때문에 완전히 망했어. 사람들이 개만 보러 와서 춘자네 것만 사가고 내 건 거들떠보지도 않아. 점례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강아지들이 귀엽기도 하고. 귀엽긴 뭐가 귀여워. 장사하는데 개가 웬 말이야. 시장이 개장이냐? 점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다른 상인들도 점례의 불만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몇몇은 속으로 점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점례는 집에서 혼자 막걸리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개새끼들만 없어지면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없앨 수 있을까? 점례는 인터넷을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요즘 70살 할머니도 스마트폰 정도는 다룰 줄 알았거든요. 개 쫓는 방법, 개 없애는 방법 이런 검색어를 입력해가며 여러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던 중 점례의 눈에 띈 글이 하나 있었어요. 개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그 글에는 개에게 독이 되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초콜릿, 양파, 마늘, 포도. 점례는 글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점례의 관심을 끌었어요. 감기약이나 두통약 같은 인간용 의약품도 개에게는 매우 위험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점례는 자신의 약통을 들여다봤어요. 관절염과 혈압약, 그리고 가끔 먹는 소화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걸 몰래 먹이면 어떻게 될까? 점례는 며칠 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강아지들에게 약을 먹일 수는 없었어요. 춘자가 항상 곁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 먹이에 섞어서 주면 되겠네. 강아지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 무엇인지 점례는 며칠간 관찰했어요. 춘자가 가끔 삶은 고구마나 감자를 잘게 썰어서 개들에게 주는 걸 봤거든요. 드디어 점례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춘자가 좌판을 준비하느라 바쁠 때였어요. 점례는 미리 준비해둔 삶은 고구마 조각들을 가지고 춘자네 개들 쪽으로 슬금슬금 다가갔습니다. 고구마 조각에는 점례가 곱게 빻아놓은 혈압약이 뿌려져 있었어요. 약가루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 이리 와봐. 맛있는 거 줄게. 점례는 가장 작은 새끼 강아지를 불렀어요. 그 녀석이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거든요. 강아지는 점례를 경계하는 듯 했지만 고구마 냄새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점례는 고구마 조각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강아지는 냄새를 맡더니 조금 망설이다가 결국 고구마를 먹어버렸습니다. 점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좌판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좀 조용해지겠네. 점례는 혼잣말을 하며 자신의 배추를 정리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났어요. 처음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강아지들은 여전히 건강해 보였고 사람들의 관심도 계속 이어졌죠. 점례는 약이 약해서 그런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작은 새끼 강아지가 밥을 잘 먹지 않더니 하루 종일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왜 이러지? 춘자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강아지는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고 사람들이 쓰다듬어줘도 꼬리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축 늘어져서 엎드려 있기만 했죠. 할머니, 강아지가 아픈가 봐요? 단골 손님 하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 아마 감기라도 걸린 모양이에요. 춘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강아지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물도 잘 마시지 않았고 가끔 토하기도 했어요. 어미 진돗개는 새끼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계속 하차주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점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속으로 기뻐했어요. 드디어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저 성가신 개새끼가 없어질 거야. 그날 저녁 춘자는 아픈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가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녀석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내일까지 더 지켜봐야겠어. 점례는 집에 돌아가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저 개새끼들이 모두 없어지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점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곧 마을 전체를 뒤흔들 만한 일로 번질 예정이었거든요. 그날 밤 아픈 강아지는 어미의 품에서 힘겹게 잠들었습니다. 어미 진돗개는 밤새 새끼를 지키며 잠들지 못했어요. 모성 본능이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던 거죠.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어요. 춘자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때문이었죠. 끙끙, 끙끙. 춘자는 급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봤어요. 어미 진돗개가 아픈 새끼 곁에서 낮게 울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그런 소리를 내지 않던 개였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었어요. 어머,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춘자는 가까이 다가가 강아지를 살펴봤습니다. 강아지의 상태는 어제보다 훨씬 심각해져 있었어요. 숨소리가 거칠었고 코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주인이 다가오면 꼬리라도 흔들 텐데 이번에는 눈만 간신히 떴을 뿐이었죠. 아이고, 우리 복덩아. 어디가 많이 아프니? 춘자는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미 진돗개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계속해서 춘자 주변을 맴돌더니 갑자기 아픈 새끼를 입에 물고 마당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얘가 지금 뭘 하는 거야? 춘자는 당황했어요. 어미개는 새끼를 조심스럽게 물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목적지가 있는 것처럼 확실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급히 옷을 걸치고 따라 나섰어요. 저기 가면 안 돼. 위험해. 춘자는 어미개를 부르며 뒤쫓았습니다. 하지만 어미개는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어디론가 꼭 가야 할 곳이 있는 것처럼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끼를 물고 있으면서도 걸음걸이는 매우 조심스러웠어요. 어미개가 향한 곳은 바로 장터 옆에 최근에 새로 생긴 동물병원이었습니다. 김상만 수의사가 한 달 전에 개원한 곳이었죠. 동물병원 앞에 도착한 어미개는 새끼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더니 병원 문 앞에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와랄, 와랄랄. 평소에 짖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뭔가 간절하고 절박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제발 우리 새끼를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것 같았죠. 춘자가 뒤늦게 달려왔을 때 어미개는 여전히 병원 문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새끼는 어미 발치에 축 늘어져 있었고요. 아이고, 이 녀석이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구나. 춘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마침 김상만 수의사가 출근을 위해 병원에 도착했어요. 올해 68살인 김상만은 젊은 시절 대학병원에서 일하다가 은퇴 후 고향인 남해로 내려와 동물병원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김상만은 병원 문 앞의 상황을 보고 놀랐어요. 어미개는 김상만을 보자 더욱 애절하게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새끼를 코로 살짝 밀어내며 김상만 쪽으로 밀어주는 행동을 했어요. 김상만은 오랜 수의사 경험으로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있었어요. 어미가 새끼의 위험을 감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군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희 개가 갑자기 이렇게. 춘자는 당황하며 사과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어미개의 직감은 생각보다 정확해요. 일단 새끼를 진찰해 보겠습니다. 김상만은 병원 문을 열고 아픈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였어요. 어미개도 함께 들어가려고 했지만 진료실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금방 볼게요. 김상만은 춘자와 어미개를 접수실에 남겨두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미개는 진료실 문 앞에서 계속 서성거렸어요. 가끔씩 낮게 울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춘자도 마찬가지로 걱정이 태산 같았죠. 김상만은 강아지를 진료대 위에 올려놓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체온, 맥박, 호흡을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눈과 잇몸 색깔도 확인했어요. 이상하네. 김상만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강아지의 증상이 단순한 감기나 소화불량과는 달랐어요. 탈수 증상이 심했고 동공의 반응도 느렸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중독된 것 같은 증상이었죠. 김상만은 혈액 검사를 위해 체열을 했어요. 그리고 강아지의 토사물도 검사하기 위해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복덩이 어떤가요? 춘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금 검사 중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시겠어요? 김상만은 신중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어미개는 계속해서 진료실 문 앞을 지켰어요. 마치 파수꾼처럼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김상만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할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김상만은 춘자를 별도의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혹시 강아지가 평소와 다른 음식을 먹었거나 이상한 것을 주운 적이 있나요? 아니에요. 항상 개밥하고 가끔 삶은 고구마나 감자만 줬는데. 춘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혈액 검사 결과가 좀 이상해요. 일반적인 음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독성 반응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김상만은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런 수치는 보통 인간용 의약품을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약품이라니요? 그런데 저희 집에는 개가 먹을 만한 곳에 약을 둔 적이 없는데요. 춘자는 당황했어요. 정말로 강아지가 약을 먹을 만한 상황은 없었거든요. 혹시 산책할 때나 장터에서 다른 사람이 뭔가를 줬을 가능성은 없나요? 김상만의 질문에 춘자는 생각해 봤어요. 글쎄요. 장터에서는 항상 제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문득 며칠 전의 일이 떠올랐어요. 장터에서 좌판을 준비하느라 바쁠 때 잠깐 개들에게서 눈을 뗀 적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때 춘자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일단 해독 치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행히 아직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김상만은 춘자를 안심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상만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이런 독성 반응은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었거든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약물을 먹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치료가 시작되자 어미개는 조금씩 안정을 찾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진료실 근처에서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미개는 정말 똑똑하네요. 새끼의 위험을 감지하고 직접 병원까지 데려온 거잖아요. 김상만은 감탄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여기가 병원인 줄 알았을까요? 개들의 직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요. 특히 어미의 모성 본능은 정말 대단합니다. 김상만은 어미개를 보며 말했어요. 어미개는 여전히 새끼가 있는 진료실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복덩이 괜찮아질까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어미의 빠른 판단 덕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어요. 김상만은 춘자를 위로하며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사건의 진상이 궁금해지고 있었어요. 과연 누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하고 말이에요. 김상만은 강아지의 혈액 검사 결과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수치가 확실했어요. 이런 독성 반응은 절대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일부러 약을 먹인 거야. 김상만은 속으로 확신했지만 춘자 앞에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어요. 할머니, 혹시 최근에 강아지들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분이 계셨나요? 춘자는 김상만의 질문에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불편해한다니요? 모든 분들이 예뻐해 주시는데. 그런데 문득 점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부터 점례가 자신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게 생각났어요. 아, 혹시? 춘자는 말을 망설였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옆 자판에서 똑같이 채소를 파시는 점례 할머니가 계세요. 요즘 장사가 안 된다고 좀 불평을 하시긴 했는데. 김상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그분이 강아지들에게 뭔가를 주신 적은 없나요? 글쎄요. 저는 못 봤는데. 춘자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병원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목소리였어요. 춘자 할매개가 왜 병원에 있어? 강아지가 아프나 봐. 어머, 그 귀여운 강아지가? 어느새 병원 앞에는 장터 상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춘자가 강아지와 함께 병원에 온 소식이 빠르게 퍼진 거였습니다. 점례도 그 중에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걱정스러운 표정이 아니라 오히려 묘한 기대감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춘자야, 강아지가 많이 아프냐? 영숙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갑자기 밥도 안 먹고 축 늘어져서 어미가 직접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 어머, 어미가 데리고 왔다고? 그게 말이 되나? 사람들은 신기해했어요. 걔가 직접 병원을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점례는 이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초조해했습니다. 설마 약이 발각되는 건 아니겠지? 김상만이 병원 밖으로 나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강아지가 독성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치료 중이에요. 독성 반응이라니요? 그게 뭔 말이에요? 순덕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뭔가 몸에 해로운 걸 먹었다는 뜻입니다. 일반 음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증상이에요. 김상만의 말에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일부러 강아지에게 해로운 것을 먹였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그럼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영숙이가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김상만은 말을 아꼈어요. 점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의심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에이, 개 하나 아픈 게 뭐 그리 대수라고 그래요. 점례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점례를 돌아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걱정하고 있는데 점례만 유독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점례 할매, 그래도 생명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순덕이가 타박했습니다. 생명이긴 뭐가 생명이야. 그냥 개잖아. 사람도 아니고. 점례의 말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할매,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씀은 좀. 영숙이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왜? 내가 뭘 잘못 말했다고? 걔는 개지 사람이야? 점례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이 오히려 사람들의 의심을 키우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춘자는 사람들의 다툼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의 강아지 때문에 마을에 분란이 생기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제발 싸우지 마세요. 제가 잘못 키운 탓이에요. 춘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춘자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이건 누군가가 일부러 한 짓이야. 영숙이가 춘자를 위로했어요. 그때 김상만이 다시 나와서 말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더 자세히 해봤는데 혈압강아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혈압강아제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네, 사람이 먹는 고혈압 약 말입니다. 이건 강아지에게는 매우 위험한 독이에요. 김상만의 말에 점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강아지에게 먹인 게 바로 혈압약이었거든요. 그럼 정말 누군가가 일부러 약을 먹인 거네요? 순덕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강아지가 스스로 혈압약을 구해서 먹을 리는 없으니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그런 끔찍한 짓을 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도대체 누가 그런 몹쓸 짓을 한 거야? 영숙이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점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완전히 발각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죠. 혹시 강아지들이 평소에 무엇을 좋아해서 먹나요? 김상만이 춘자에게 물었어요. 삶은 고구마나 감자를 좋아해요. 가끔씩 간식으로 줬거든요. 고구마요? 김상만은 뭔가 떠오르는 게 있는 듯 했어요. 그때 한 상인이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 며칠 전에 점례 할매가 고구마를 들고 강아지 쪽으로 가는 걸 봤는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점례에게 쏠렸어요. 점례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아니야. 나는 그런 짓 안 했어. 그럼 왜 고구마를 들고 강아지한테 갔어요? 그 상인이 따져 물었어요. 그냥 귀여워서 좀 줘본 거야. 뭐가 문제라고. 점례의 변명은 오히려 더 의심스럽게 들렸어요. 평소에 강아지들을 못마땅해 했던 점례가 갑자기 간식을 줄 리가 없었거든요. 점례 할매, 설마 정말로. 영숙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라고. 나는 그런 짓 안 했다고. 점례는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의 의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김상만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확신을 굳혔어요. 점례의 반응이 너무나 의심스러웠거든요. 일단 강아지 치료에 집중합시다. 다른 일은 나중에 해결해도 됩니다. 김상만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특히 평소에 강아지들을 예뻐했던 사람들은 점례를 보는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순덕이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점례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린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계속 부인하면 어떻게든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여러분, 제발 의심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그런 짓 안 했어요. 점례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더 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는 마을의 평화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춘자는 병원에서 강아지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상만의 치료 덕분에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선생님, 우리 복덩이 정말 괜찮아질까요? 춘자는 몇 번째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었어요. 조금만 더 늦었다면. 김상만은 말끝을 흐렸어요. 그때 병원 밖에서 또다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춘자가 급히 나가보니
마당에 있던 다른 새끼 강아지 2마리가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춘자는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2번째 새끼는 구토를 하고 있었고 3번째 새끼는 축 늘어져서 일어날 힘조차 없어 보였어요. 어미 진돗개는 새끼들을 번갈아 핥으며 걱정스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다른 강아지들도 이상해요. 춘자가 다급하게 김상만을 불렀어요. 김상만이 급히 나와서 강아지들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와 똑같은 증상이었어요. 탈수, 구토, 무기력함, 명백히 독성 반응이었습니다. 이것들도 모두 같은 걸 먹었나 보네요. 김상만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춘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떡하지? 우리 강아지들이 다 죽는 건 아니겠죠? 어미 진돗개의 울음소리가 더욱 애절해졌어요. 자신의 새끼들이 모두 위험에 처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장터 상인들이 하나둘씩 병원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춘자야, 강아지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영숙이가 헐떡거리며 달려왔어요. 다 아파. 3마리 모두 똑같이. 춘자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상황을 믿을 수 없어 했어요. 강아지 1마리도 아니고 3마리 모두가 같은 증상을 보인다는 건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독을 먹였다는 뜻이었거든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누가 감히 이런 짓을. 순덕이가 분노에 떨며 말했어요. 점례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병원에 왔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자신이 약을 뿌린 고구마를 3마리 모두 먹었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거든요. 점례야, 너도 이 꼴을 보고 뭔가 느끼는 게 있지? 영숙이가 점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뭘 느끼긴 뭘 느껴. 그냥 운이 나빴나 보지. 점례는 무심한 듯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런 반응이 오히려 사람들의 분노를 더 키웠습니다. 운이 나빴다고? 이게 운의 문제냐? 순덕이가 벌컥 화를 냈어요. 그럼 뭐야? 개들이 아프면 세상이 망하나? 점례는 여전히 강아지들의 고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어요. 이런 태도가 사람들을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죠. 김상만은 2번째, 3번째 강아지들도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장비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이 아이들을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제대로 된 중환자 치료가 어렵습니다. 김상만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큰 병원이라니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예요? 춘자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부산에 있는 대학 동물병원까지 가야 해요. 차로 2시간은 걸릴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더욱 안타까워했어요. 강아지들의 상태로는 2시간 동안 버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내가 차로 데려다 줄게. 장터에서 정육점을 하는 철수가 나섰어요. 나도 같이 갈게. 혼자 가기에는 너무 멀어. 영숙이도 동참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쳤어요. 평소에 정겨워했던 강아지들을 살리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례만은 달랐어요. 뭐하러 그렇게 호들갑이야. 걔 때문에 부산까지 간다고? 점례 할매, 도대체 왜 그러세요? 생명이 위험한데. 철수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생명이긴 뭐가 생명이야. 개새끼들 죽으면 어때서. 점례의 말에 그 자리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점례를 쳐다봤습니다. 할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영숙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뭐라고 하긴 뭘 뭐라고 해. 걔 죽는다고 세상이 망하나. 점례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평소 속마음이 터져나온 거였습니다.
점례야. 설마 정말로 내가. 영숙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가 설마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지만 점례의 태도는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강아지들을 걱정하고 있는데 혼자서만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김상만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확신했어요. 점례가 범인이 맞다는 걸 말이죠. 할머니, 혹시 고구마에 뭔가를 뿌려서 강아지들에게 주신 건 아니죠? 김상만이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아, 아니야. 나는 그런 짓 안 했어. 점례는 당황하며 부인했지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럼 왜 혈압약이 검출된 거예요? 할머니 혈압약 드시죠? 김상만의 추궁에 점례는 더욱 당황했어요. 그건 나만 혈압약 먹는 거 아니야. 하지만 할머니만 강아지들에게 고구마를 주신 걸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점례를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점례 할매, 진실을 말하세요. 순덕이가 다그쳤어요. 나는 진짜 모른다고. 왜 나만 의심하는 거야? 점례는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때 춘자가 강아지들을 안아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애들, 제발 괜찮아져라. 어미 진돗개도 새끼들 곁에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모성 본능으로 새끼들의 위험을 감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할매, 이제 그만 인정하세요. 더 이상 발뺌하지 마시고. 철수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인정할 게 뭐가 있어. 나는 정말로 안 했다고. 점례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김상만은 강아지들을 부산으로 옮기기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강아지의 위 속에서 혈압약 성분이 나왔다면 나머지 두 마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잠깐만요. 출발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검사해 보겠습니다. 김상만이 사람들을 제지했어요. 선생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빨리 큰 병원으로 가야죠. 철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5분만 주세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치료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김상만은 두 번째, 세 번째 강아지들의 토사물과 위 내용물을 간단히 검사했습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 예상대로 알약 가루 같은 것들이 보였어요. 역시 그렇네요. 이 아이들도 같은 걸 먹었어요. 김상만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상만의 눈에 특이한 것이 하나 더 보였어요. 위 내용물 속에 고구마 조각이 섞여 있었는데 그 고구마 조각에 하얀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건 김상만은 그 고구마 조각을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집어냈어요. 뭔가 나왔나요? 춘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고구마 조각인데 여기에 약가루가 묻어 있어요. 이걸 검사해 보면 정확히 어떤 약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김상만은 간이 검사 키트를 사용해서 그 하얀 가루를 분석해 봤습니다. 몇 분 후 결과가 나왔어요. 확실해졌습니다. 이건 혈압강화제 성분이 맞아요. 그것도 꽤 고농도로 검출됐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더욱 분노했어요. 누군가가 정말로 의도적으로 강아지들을 해치려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온 거였거든요. 이제 확실해졌네. 누군가가 고구마에 혈압약을 뿌려서 강아지들에게 준 거야. 영숙이가 붕괴하며 말했어요. 점례는 이 말을 듣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제 정말로 발각될 상황이 온 거였어요. 그럼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찾아야죠. 순덕이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한 상인이 기억을 떠올렸어요. 아, 내가 봤어.
며칠 전에 점례 할매가 고구마를 들고 강아지들한테 가는 걸. 정말이야? 영숙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응, 분명히 봤어.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 평소에 강아지들을 싫어하던 점례 할매가 왜 갑자기 고구마를 주나 싶어서 모든 시선이 점례에게 쏠렸어요. 점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냥 귀여워서 준 거야. 점례가 변명했어요. 귀여워서요? 할매가 평소에 개새끼들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철수가 따져 물었습니다. 김상만은 점례의 반응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수의사로서 오랜 경험을 쌓으면서 사람들의 거짓말을 구분하는 능력도 생겼거든요. 할머니, 혹시 집에 혈압약이 있으시죠? 김상만이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있긴 하지만 그게 뭐가 문제야? 점례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 약의 성분이 강아지들 위해서 나온 것과 정확히 일치해요. 김상만의 말에 점례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끝까지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그건 우연의 일치야. 혈압약은 나만 먹는 게 아니잖아. 그때 어미 진돗개가 갑자기 점례 쪽으로 다가가더니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온순했던 개가 처음으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 거였습니다. 이 개가 왜 이러지? 사람들이 놀랐어요. 김상만은 이 상황을 보며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개들의 후각은 사람보다 수천 배 뛰어나요. 어미가 점례 할머니에게서 혈압약 냄새를 맡고 있는 것 같아요. 어미 진돗개는 계속해서 점례를 향해 으르렁거렸어요. 마치 이 사람이 내 새끼들을 해쳤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개까지 증언하고 있네. 영숙이가 놀라며 말했어요. 점례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어미개의 반응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 셈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인정하세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잖아요. 김상만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춘자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믿을 수 없었어요. 점례 할매, 정말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점례는 춘자의 눈을 마주 볼 수 없었어요. 평생 같은 마을에서 살아온 이웃이었는데 질투심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나는 그냥. 점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냥 뭐예요? 순덕이가 다그쳤습니다. 그냥 장사가 안 돼서 저 개새끼들만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점례가 마침내 일부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한 자백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독을 먹인 거예요? 김상만이 확인했어요. 독이 아니야. 그냥 혈압약 조금 뿌린 거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점례의 말에 사람들은 더욱 분노했어요. 혈압약이라고 해서 독이 아닌 게 아니었거든요. 조금이라뇨? 강아지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춘자는 점례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점례 할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같은 생명인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점례도 마침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강아지들은 여전히 위험한 상태였고 마을 사람들의 신뢰는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김상만은 이 상황을 정리했어요. 일단 강아지들부터 살려야겠어요. 자백은 나중에 받더라도 지금은 치료가 우선입니다. 어미 진돗개는 점례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새끼들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모성 본능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새끼들을 보호하려는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할매, 이제라도 정확히 뭘 얼마나 먹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제대로 치료할 수 있어요. 김상만이 간곡히 부탁했어요.
점례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혈압약 2알을 빻아서 고구마 조각에 뿌렸어. 이 말을 들은 김상만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성인용 혈압약 2알이면 강아지들에게는 치명적인 양이었거든요. 빨리 부산으로 가야겠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김상만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점례에 대한 분노를 뒤로하고 강아지들을 살리는데 집중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웃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강아지들을 부산대학 동물병원으로 옮기는 동안 마을에서는 점례에 대한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소식을 들은 다른 상인들까지 하나둘씩 모여들어 장터 아픈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점례가 그런 짓을 하다니. 과일 가게 순이가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아무리 장사가 안 된다고 해도 생명을 해치면 되나? 생선가게 영철이도 고개를 저었어요. 점례는 자신의 좌판 앞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그녀 곁에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모두가 점례를 피하고 있었죠. 점례야,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했냐? 오랜 친구였던 말자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점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말자야,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 저 개새끼들만 없으면. 아무리 그래도 독을 먹이면 어떡해. 넌 정말 변했구나. 말자는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장터 입구에 경찰차가 나타났어요. 누군가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동물 학대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윤점례 씨 계신가요? 경찰관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점례에게 쏠렸어요. 점례는 떨리는 손으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윤점례입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개에게 독성 물질을 고의로 먹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경찰관의 질문에 점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이제 정말로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이에요. 점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설마 했지만 점례가 직접 인정하니까 믿기지 않았거든요. 어떤 물질을 먹였나요? 혈압약을 고구마에 뿌려서. 동기가 뭔가요? 점례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가 터져나왔어요. 장사 때문이에요. 저 개새끼들 때문에 내 장사가 망했어요. 사람들이 개만 보러 와서 춘자네 것만 사가고 내 건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점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개들을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전염만 없어졌어도 내가 시장 입구 자리를 차지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점례의 고백을 듣고 경악했어요. 단순한 질투심이 아니라 계산된 범행이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점례야, 너 정말 그런 마음이었냐? 영숙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 나는 평생 이 장터에서 장사했어. 근데 개 몇 마리 때문에 내가 뒷전이 되는 게 말이 돼? 점례는 오히려 당당해졌어요. 이제 숨길 것도 없다는 생각이었죠. 그 개들이 뭐가 잘못했다고 그래. 순덕이가 분노하며 소리쳤어요. 잘못한 게 뭐야?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장사하는데 방해되는 게 잘못이지. 점례의 말에 사람들은 더욱 분노했어요. 생명을 대하는 점례의 태도가 너무나 냉정했거든요. 경찰관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조서를 작성했어요. 다른 목격자분들도 계신가요? 저요. 저는 점례가 고구마를 들고 강아지들한테 가는 걸 봤어요. 한 상인이 나섰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상인도 증언했어요. 점례는 이제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어요. 여러 명의 목격자까지 있으니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상만이 강아지들의 상태를 알려주는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상만 선생님이세요? 영숙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강아지들 상태가 어떤지 알려드리려고요. 어떻게 됐어요? 다행히 2마리는 위험을 넘겼어요. 하지만 1마리는 아직 위중해요. 가장 많이 먹은 것 같아서 영숙이는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다행히 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조금 안도했지만 여전히 1마리가 위험하다는 사실에 걱정이 컸어요. 점례야, 들었지? 강아지들이 죽을 뻔했어. 순덕이가 점례를 향해 소리쳤어요. 죽지 않았잖아.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점례는 여전히 뻔뻔했어요. 이런 반응에 사람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생명을 해치려 했으면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례의 태도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너는 정말 인간이 맞냐?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 있어? 철수가 분개했어요. 냉정하긴 뭐가 냉정해. 현실적인 거야.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먹고 살라고. 점례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어요. 경찰관은 조서를 마무리했어요. 윤점례 씨,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입건이라니요? 개 가지고 그게 뭔 대수라고. 점례는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동물학대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특히 독성 물질을 고의로 먹인 건 중범죄에 해당해요. 경찰관의 설명에 점례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개를 쫓아내려던 일이 범죄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잠깐만요. 나는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쫓아내려고. 점례가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결과적으로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잖아요. 게다가 여러 마리를 대상으로 했으니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점례가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평생 같은 마을에서 살았던 이웃이 범죄자가 되어 끌려가는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점례야, 정말 이런 일이 될 줄 몰랐구나. 말자가 안타까워하며 중얼거렸어요. 경찰차가 떠나간 후 장터는 정막이 흘렀어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좌판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영숙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일단 강아지들부터 무사히 회복되길 기다려야겠어. 순덕이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마을에는 평화가 돌아온 것 같았지만 이웃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질투심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산대학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강아지들 중 2마리는 완전히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많은 독을 먹었던 막내 강아지는 여전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매일 부산까지 왕복 4시간을 달려가며 강아지를 돌봤어요. 마을 사람들도 번갈아가며 춘자를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영숙이와 순덕이는 춘자가 병원에 갈 때마다 함께 따라가 주었죠. 춘자야, 오늘은 어때? 영숙이가 병실 밖에서 기다리며 물었어요. 많이 좋아졌어. 어제부터 꼬리도 조금씩 흔들고. 춘자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김상만은 강아지의 회복 과정을 지켜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기적 같아요. 이 정도 독성이면 보통은 어미의 사랑이 기적을 만든 것 같아요. 춘자가 어미 진돗개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미 진돗개는 일주일 내내 병원을 떠나지 않았어요. 김상만이 특별히 허락해서 병실 한 구석에서 새끼를 지킬 수 있었거든요. 어미는 밤낮으로 새끼 곁을 지키며
정성스럽게 하차주었습니다. 이런 모성애는 처음 봐요. 정말 대단해요. 병원의 젊은 간호사가 감동하며 말했어요.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막내 강아지도 이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어요. 작지만 확실한 걸음걸이로 어미를 따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춘자는 김상만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천만에요. 어미가 직접 병원을 찾아온 덕분이에요. 그리고 마을 분들이 모두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김상만은 춘자와 강아지들을 차에 태워 남해로 돌아갔습니다. 어미 진돗개는 새끼 3마리가 모두 안전하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남해 장터에 도착했을 때 상인들이 모두 나와서 반겼습니다. 춘자야, 강아지들 다 나았구나.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장터의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어요. 점례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도 어딘지 무거웠습니다. 점례는 어떻게 됐어? 춘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벌금형을 받았어. 그리고 마을을 떠났다고 하네. 영숙이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떠났다고요? 응.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서울에 있는 아들네로 갔대. 춘자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점례가 저지른 일은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이웃으로 지낸 사이였거든요. 김상만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 많은 걸 배웠어요. 생명은 크기나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소중한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순덕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춘자는 집에서 강아지들에게 저녁밥을 주고 있었어요. 3마리 모두 건강하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애들아, 정말 다행이다.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춘자는 강아지들을 하나씩 안아주었어요. 어미 진돗개도 새끼들이 무사하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춘자를 올려다보며 고마움을 표현하는 듯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어요. 며칠 후 장터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강아지들을 보러 오는 건 여전했지만 이제는 단순히 귀엽다고 보러 오는 게 아니었어요. 할머니, 이 강아지들이 그 유명한 강아지들이에요? 젊은 커플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유명하다니요? 인터넷에서 봤어요. 어미가 직접 병원을 찾아간 이야기 말이에요. 정말 감동적이던데요. 이야기가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멀리서도 사람들이 강아지들을 보러 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달랐습니다.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과 모성애의 위대함을 보여준 존재로 여기고 있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어미가 어떻게 병원을 알고 찾아갔을까요? 한 관광객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모성 본능이죠. 어미의 사랑은 종족을 불문하고 위대한 거예요. 김상만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상만은 이제 마을의 명물이 되었어요. 강아지들을 구한 수의사로 유명해진 거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저는 치료만 했을 뿐이에요. 진짜 영웅은 어미개와 마을 분들이죠. 춘자의 장사도 전보다 더 잘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강아지들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춘자의 정직함과 따뜻한 마음을 알아봐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배추 정말 신선하네요. 김치도 너무 맛있어요. 사람들은 진심으로 춘자의 물건들을 칭찬했어요. 강아지들은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제는 춘자의 인품이 더 큰 매력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한 달 후
마을에는 완전한 평화가 돌아왔어요. 점례의 자리에는 새로운 상인이 들어왔고 사람들도 이제 그 사건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훈은 남아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작은 곤충 하나라도 함부로 해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생명은 정말 소중한 거구나. 영숙이가 길에서 만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며 중얼거렸어요. 그러게 말이야. 크기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 같아. 순덕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저녁 춘자는 강아지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어미 진돗개가 앞장서고 3마리 새끼들이 뒤따르는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김상만이 병원 앞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네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춘자가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말이죠. 김상만은 이번 사건을 통해 수의사라는 직업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단순히 동물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일이라는 걸 말이죠. 선생님, 앞으로도 우리 마을을 잘 부탁드려요. 춘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죠. 이제 이곳이 제 고향이에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마을은 평온한 분위기에 젖어 있었어요. 강아지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어미 진돗개는 새끼들이 안전하게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때때로 병원 쪽을 바라보며 김상만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은 이제 하나의 전설이 되었어요. 어미의 사랑이 만든 기적,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이야기로 말이죠. 춘자는 매일 밤 강아지들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우리 모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야. 서로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리고 어미 진돗개도 마치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새끼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해군의 작은 장터에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춘자 할머니와 강아지들의 일상의 행복을 응원해 주세요. 실버인생 극장